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13.6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서피스 에어리어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UV 평면에서 X, Y, G 공간으로 가는 이런 모양으로 가는 서피스인데요. 오늘의 목표는 이 서피스 에어리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파라메트릭 커브에 대응이 되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앞서 공부했던 이 파라메트릭 커브의 호의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 이 식을 얻는 과정에 대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개념이 여기 있는 탄젠트 플레인입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탄젠트 플레인과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서피스 S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S는 이러한 벡터 펑션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RUV는 XUV, YUV, GUV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 P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의 좌표는 RU0, V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점에서의 S에 접하는 접평면 탄젠트 플레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레인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일단 이 점을 지나는 이런 라인을 하나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파란 선의 이미지가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을 그리드 커브라는 용어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이 하나 C1이 있고요. 이번에는 U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것의 이미지인 다른 곡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C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P에서의 접평면이라 함은 이 C1에서의 이 접 벡터와 그 다음에 C2에서의 이 접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될 것 같죠. 일단 이 선은 U는 고정되어 있고 V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는 저 R이라는 것을 V로 미분한 벡터가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U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 벡터는 R을 U로 이렇게 편미분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RU라는 벡터와 RV라는 벡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 성분을 U로 이렇게 편미분한 것이 RU가 되겠고요. V로 편미분한 것이 R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점을 U0, V0을 각각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U 벡터와 RV 벡터가 생기면요. 이 두 벡터를 포함하는 접평면을 그려야 되는데 포함하는 그 접평면은 그것의 노멀 벡터가 이 RU 벡터와 RV 벡터를 외적한 벡터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하기를 RU 벡터와 RV 벡터를 외적해서 0벡터가 아닌 경우, 즉 RU와 RV가 평행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이 서피스 S가 스무스하다 그렇게 정의하고요. 이 미적분학 시간에는 항상 스무스 서피스에 대해서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스무스 서피스에 대해서 탄젠트 플레인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RU 곱하기 RV 벡터를 노멀 벡터로 갖는 플레인을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탄젠트 플레인을 계산하는 예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X는 U제곱, Y는 V제곱, G는 U 더하기 2V이고요. 1,1,3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써왔던 그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X, Y, G가 여기에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1,1,3이니까 UV가 언제 1,1,3이 되는지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RUV가 1, 1, 3일 필요 충분 조건은 각각 성분을 비교해보면 U제곱이 1, V제곱은 1, U 더하기 2V는 3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U는 플러스 마이너스 1, V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 조합에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U, V 모두 1인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U, V가 1,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RU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각각 U로 편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U로 편미분하면 첫 번째는 2U가 되겠고요. 이거는 U로 편미분하면 없으니까 0 곱하기 J가 되겠고요. 여기는 U로 편미분하면 1이니까 1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1,1을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i에다가 가운데 이제 J는 없고요. 2i 더하기 k가 되겠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rv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rv 1,1은 2j 더하기 2k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이제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노멀 벡터가 이 두 벡터의 외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계산해야 되겠네요. 외적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가 노멀 벡터인 걸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탄젠트 플레인은
지나는 점이 1,3인 것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g는 6이 돼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답이 이렇게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인 이 서피스 에어리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그랬던 것처럼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때 u와 v는 이 영역 D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때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의 이미지를 S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의 서피스 에어리어, 지금 이렇게 제가 색깔 칠한 이 부분의 겉넓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12장에서 이중적분, 삼중적분을 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직사각형 또는 직육면체에서 정의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정의가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정의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일단 직육면체에서 그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가 렉탱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D라는 것을 서브 렉탱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 선이 이쪽에는 이제 파란색 그 그리드 커브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보라색 이 선은 이쪽 보라색 그리드 커브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렉탱글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UI 스타와 VJ 스타라는 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방금 우리가 이제 이 렉탱글을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 왼쪽 아래점 이 점을 우리가 이 RIJ, 이 서브 렉탱글에서 한 점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 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UI 스타, VJ 스타예요. 그럼 이 점에 대응되는 점은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RU, 즉 U로 편미분하고 RV, V로 편미분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RU가 되고요. 이 벡터가 RV가 되는데요. 여기에 UI 스타, VJ 스타를 대입한 것을 우리가 편의상 기호로 RU 스타, RV 스타 이렇게 썼으니까요. 여기에 이 점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RU 스타에다가 RV 스타 이렇게 된다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 넓이, 즉 지금 제가 빗금 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서 나중에 다 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IJ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방금 이 접하는 이 두 벡터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근사값을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이 SIJ를 근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길이를 델타 UI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델타 VJ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방향으로는 RU 스타에다가 델타 U만큼 곱한 벡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RV 스타에다가 델타 V를 곱한 것만큼 됩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상황이 섹션 12.8에서 이중적분 또는 삼중적분의 치환적분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IJ는 이 벡터와 이 벡터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근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 두 벡터를 외적을 해서 그 벡터의 크기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SIJ의 넓이는 이 두 벡터를 외적해서 크기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때 델타 UI와 델타 VJ는 양수인 스칼라니까 뒤로 가고요. RU 스타 곱하기 RV 스타의 크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둘 다 지금 3차원 벡터입니다. 그래서 S의 넓이, 이 전체 이 S의 넓이는 방금 이 조각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등분했다고 하고요. 방금 구했던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속이면 리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이중적분의 리만 썸이 됩니다. 어떤 이중적분이냐면 RU 벡터 곱하기 RV 벡터, 이걸 이제 외적하면 벡터가 되는데요. 이것의 크기는 다시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칼라를 이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의 리만 썸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서피스 에어리어 정의를 정확하게 적분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썼던 이 기호 RUV에 의한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서피스 에어리어의 정의는 RU 곱하기 RV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뒤에
이것의 크기를 계산하면 이게 벡터가 아니라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칼라 함수를 D에서 더블 인테그럴한 이 값을 우리가 이 파라메트릭 서피스 S의 서피스의 에어리어로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이중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반지름이 A인 이 스피어의 겉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 반지름이 A인 이 스피어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이렇게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12.7에서 공부했던 구면 좌표계에서 이 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수 A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사인 phi 코사인 세타, A 곱하기 사인 phi 사인 세타, A 곱하기 코사인 phi고요. 이 D라는 것은 phi와 세타가 정의되는 범위니까 phi는 0에서 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정의를 한 것처럼 이 RU 곱하기 RV를 계산하고요. 이 적분 영역 D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것은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파라미터가 UV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여기는 파라미터가 P와 세타니까요. R P 곱하기 R 세타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J, K 이렇게 쓰고요. R은 지금 X, Y, G니까 X를 P로 미분하고 Y를 P로 미분하고 G를 P로 미분하죠. 그 다음 여기는 X를 세타로 미분하고 Y를 세타로 미분하고 G를 세타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약간 지루한 계산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X를 먼저 P로 미분하면요. A 곱하기 코사인 Phi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 Y 부분을 P로 미분하면 A 곱하기 코사인 Phi 사인 세타고요. G 부분을 P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Ph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Phi 사인 세타고요. 이걸 세타로 미분하면 A 사인 Phi 코사인 세타고요. 이건 세타로 미분하면 없네요. 이렇게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I, J, K에 대해서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남으니까요. A 제곱에 사인 제곱 P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세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에 사인 제곱 P에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라는 것은 요거에다가 요걸 빼는데요. 아마 세타 부분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고 여기 사인 제곱 세타가 사라져요. 그래서 사인 P, 코사인 P로 묶어주면 지금 이 부분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있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그 세타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래서 RP 곱하기 R 세타의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을 구했고요. 이것을 이제 크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지금 RP 곱하기 R 세타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앞부분 두 개는 이 A 4제곱 사인 4제곱에 P로 묶어주면 또 역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건 사라지고요. 그 다음 이 뒷부분은 그대로 나오고 역시 A 4제곱에 사인 제곱 P로 다시 한번 묶어주면 사인 제곱 P, 코사인 제곱 P는 1이니까 또 사라져서요. 마지막에 이것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RP 곱하기 R 세타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이걸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A 제곱에다가 원래는 사인 P의 절대값인데 P라는 것이 0에서 파이까지만 되니까 사인 P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A제곱 곱하기 사인 P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했던 계산은 12.8에서 맨 마지막에 로 제곱 사인 P가 나오는 그 계산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돌아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에어리어는 공식이 RP 곱하기 R 세타의 크기를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A 제곱 사인 P가 되는 것이고 D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둘 다 상수라서 쉽네요. P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은 앞으로 보내고요. 먼저 P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P가 돼서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2파이 A제곱 다 곱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파이 A제곱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2차원의 파라메트릭 커브에 대응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메트릭 커브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경우가 y는 fx 이렇게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이죠. 이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f'x의 제곱을 루트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는 안 되지만 이렇게 파라메트릭 커브로 되는 경우는 xt i 더하기 yt j 또는 xt, yt 이렇게 벡터 이퀘이션으로 표현했어요. 이럴 때는 이 호의 길이가 루트에 x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의 제곱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먼저 이 식은 어디에 대응이 되느냐면 이 밑에 식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이렇게 3차원에서 g는 fxy 이렇게 함수처럼 표현되는 것뿐 아니라 꼭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꼬여 있는 것들도 모두 다 포함하는 파라메트릭 서피스잖아요. 이때 이 호의 길이에 대응되는 것이 이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r로 다시 써보면 r 프라임 t의 이렇게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부분에 대응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얘기가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하는 방법이 이 벡터 방정식을 파라미터를 t라고 놓고 t, ft 이렇게 놓으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 g는 fxy를 나타내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는 가끔 나온다고 해서 잘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rxy는 x, y, fxy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 함수로 주어지는 그래프의 서피스 에어리어를 특별하게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S라는 것은 G는 fxy 그리고 xy는 D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rxy는 x, y, fxy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이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x를 계산해주면 x로 미분하면 1이고요. 이건 x가 없으니까 0이고요. 이건 x로 미분하면 f를 x로 편미분하는 것이 k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을 y로 미분하면 비슷하게 j 더하기 f를 y로 편미분하는 게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rx 곱하기 ry를 계산해보면 1, 0, fx, 0, 1, fy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면요. 첫 번째는 f를 x로 편미분한 것에 마이너스, 두 번째는 f를 y로 편미분한 것에 마이너스, 그리고 세 번째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루트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제곱해주고 이걸 제곱해주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f를 g로 바꿔 써도 되니까요. g를 x로 편미분한 것의 제곱, g를 y로 편미분한 것의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형태가 어디서 많이 봤나 싶었는데요. 사실은 곡선의 길이를 계산할 때 이 형태와 거의 흡사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마지막으로 대입하면 방금 구했던 이 스칼라, 요 값을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면 이 g는 fxy로 이루어지는 서피스의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파라메트릭 커브의 랭스와 거의 공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답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g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서피스의 어떤 부분인데요. g는 9라는 평면의 아랫부분에 있는 영역, 이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 옆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는 9라는 데서 자르니까요. 이렇게 잘라보면 지금 이 단면은 아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마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내려보면요.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이러한 이제 영역이 생길 텐데요. 이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적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서피스를 파라메트릭 서피스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 x, y라는 것을 xi 그리고 yj 그리고 여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k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fx,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을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as라는 것은 적분하기를 어디에서 적분하냐면 x와 y가 정의된 데서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밑에 영역이에요. 그래서 d라는 것이 x, y의 영역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f를 x로 편미분하고 f를 y로 편미분한 걸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이렇게 계산해 주고요. 이건 1 더하기 지금 이 부분은 이게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2x의 제곱 그리고 이 부분은 2y의 제곱
dA가 되겠습니다. 이 D의 영역을 봐도 그리고 이 안의 영역을 봐도 뭐가 생각납니까? 폴라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R과 세타의 범위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렇게 쓰고요. 적분의 영역은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3까지 이렇게 쓰고요. 루트 안에는 1 더하기 4R 제곱 그리고 중요한 녀석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dr, d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하기를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3분의 2 하고요. 이거 미분하면 8R이 밖에 있는데 R이 있으니까 8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지금 이 부분을 미분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미분하면 2분의 3 나오고 8R이 밖으로 나오니까 8은 없어지고 R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계산해보면 6분의 파이에 37 루트 37 빼기 1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적분학원 섹션 7.5에서 뭘 공부했었냐면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그 입체의 부피가 아니라 이 옆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공식에 뭐 있느냐면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이 선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요. 이 선을 회전하면 반지름이 y인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의 둘레는 2파이 y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호의 길이를 따라서 적분하니까 ds 해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ds라는 것은 우리가 dx의 제곱에 dy의 제곱의 루트 그렇게 기억을 했었으니까 이것을 뒤에 dx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루트 이렇게 해서요 1 더하기 dx가 이렇게 묶어지면 dy dx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f 프라임 x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s 대신에 이 부분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식이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파라메트릭 서피스로 이해를 해서 서피스 에어리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 마지막에 이러한 y는 fx가 x축으로 회전됐을 때 그것의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이 공식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벡터 형태로 쓸게요. Rx는 x로 미분하면 1, f'x 코사인 세타, f'x 사인 세타고요. 세타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Rx와 R세타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i, j, k 이렇게 쓰고 바로 계산해 볼게요.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f'x, fx만 남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j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fx 코사인 세타고요. k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fx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의 크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제곱하고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세타는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 뒷부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fx 제곱으로 묶어주고요. 우리가 fx는 양수라고 우리가 그 전에도 가정했었잖아요. 그래서 fx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fx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을 x는 먼저 a부터 b까지 적분해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실제로 f를 형태를 아직 모르니까 이건 계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타로 적분해야 되는데 세타는 여기에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2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구하려는 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미적분학원 섹션 7.5에서 이런 공부를 했던 내용과 오늘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서피스 에어리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3.6에 57번 연습 문제 있는데요. 한번 각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서피스 에어리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이로써 13.6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